네, 먼저 자리 조정을 좀 하시죠. 저 시간 엮기 전에. 그 임종덕 차장님하고 국방비서관님 마이크 있는데 좀 와서 앉아주세요. 국방비서관님도 앞에 두 분이 앉으시면 되겠네. 임종덕 차장님이 실장님 옆에 앉고, 네. 세 분한테 동시에 계속 질의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네. 고 최수근 상병의 죽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살았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과 여운과 아픔이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주 많습니다. 안보실장님 알고 계시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관심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관심이 많으셨죠?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국방비서관을 보내서 직접 조문을 시키고 위로의 말을 그래서 들려서 관심이 보냈습니다. 많으셨는데 실제 여기와 관련해서 뭐 수사를 철저히 하라든가 그런 지시를 몇 번 하셨습니까?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한 번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저 의원님, 네. 수사에 대해서 자세히 아니, 말씀하시면 예를 수사 들면은 그런 언급이라든가 뭐 유가족을 잘 케어해야 대통령이 하라든가. 수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니,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몇 번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시면 됐습니다. 언급했냐고요?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으로 기억합니다. 한 번으로요? 아마 다른 참모가 들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은 나중에 조사본부 결과 보고를 했고 그때도 언급을 하셨다고 했고 그러면 유가족들을 잘 돌보라는 이런 말씀은 처음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엔 안 했습니까? 그 말씀은 제 기억에 두세 번 하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보실에서는 대통령께 몇 번 보고했습니까? 저희가 그 초동에 최상병에 대한 여러 가지 서훈이나 추서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보고를 두세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며칠 되기 전이죠. 며칠 사이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그때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지금 다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뭐 잘 챙기고 그다음에 유족들께 잘 위로를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국방비서관이 직접 내려갔습니다. 조문을 그러면 하러. 국방비서관만 가고 차장이나 실장은 안 갔습니까? 2019년 마리논 사건 때 5명이 순직했는데 아니 갔습니까? 아무도 안 가지 갔습니까? 않았습니다. 안 갔죠? 지난번 정부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아서 늦게 아니, 가니까 유가족들이 조문을 거부한 적도 묻는 있습니다. 말에만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대답하세요.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도표 한번 보시죠. 19일 날 최수근 상병이 사망을 했는데 21일 날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계획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오늘 안 나와서 그런데 김대령이 수사계획서를 확보를 합니다. 안보실에 확보했는데 우리 국방비서관님 이거 수사계획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김대령한테? 지시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계획서를 확보한 이후에 보고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종덕 차장관이나 누구 실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제 직속 상관한테는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혼자 그걸 주물떡거리고 있었습니까? 뭐 전혀 뭐 보고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분명히 안보실장님은 김대령이 수사계획서를 확보한 이후에 그 누구한테도 보고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까 안보실장님 말씀은 거짓말이네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차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사계획서의 내용은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그다음 말씀드렸습니다. 28일 날 해병대 사령관한테 묻는 말만 짧게 하세요. 시간이 부족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단에서 보고를 하고 유가족 보고하는데 이때도 김대령은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압력을 넣었었고요. 그다음 30일 날 이제 안보실에 저녁에 브리핑 자료를 그 다음 날 브리핑 자료를 획득하잖아요. 국방비서관님 몇 시에 그거 보고 받았습니까? 브리핑 자료? 31일 날 오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30일 저녁엔 안 받고요. 그렇습니다. 오전 몇 시에 받았나요? 뭐 대략적인 시각은 뭐 합니다만 한 아침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보고했나요? 브리핑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안보실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몇 시에 했습니까? 뭐 그건 제가
뭐 비대면으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한 보고 시간은 비대면이었어요? 예, 그럼 그날 수석 비서관 회의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했습니까? 뭐 대통령의 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거는 얘기할 수 있죠. 예,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그날 그러면 비서관 회의에서 국방 비서관님도 보고를 드렸죠. 저는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럼 국방 현황도 보고 안 했습니까? 다른 현안은 뭐 있었습니다만 다른 현안을 보고 드렸죠. 예. 그럼 다른 현황은 보고 드렸고 안보실에서는 누구가 보고했습니까? 다른 현안도 관계 없어요. 안보실장님. 수석 비서관 회의 31일 날 저 말씀이십니까? 아니 국방 비서관 플러스 누구가 그날 보고 드렸나요? 그때 대통령한테. 저기가 이제 실장과 두 차장 그리고 소수의 비서관이 배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비서관은 가끔 그때 따라 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비서관은 그날 하여튼 국방 현안을 보고했다. 네, 국방 비서관이 그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 몇 시에 회의가 끝났습니까? 그럼 끝난 시간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시간을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아니 대략 몇 시에 끝났습니까? 네. 오전에 회의가 시작해서 아마 점심때 가까이 돼서 끝났을 것으로 보통 그렇게 끝이 나니까 그러니까 11시에 한 4, 50분에 뭐 끝났겠죠. 11시 좀 넘어서 시작을 해서 네. 아마 12시가 좀 넘어서 이때 끝나지 이제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것을 보고받고 박대령 그쪽 측의 주장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이트의 주장에 의하면은 대통령께서 노발대발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장관에게도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은 아마 안보실장님이 부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31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상황이 급반전을 되는 거죠. 2일 날 경찰에 이첩이 된 이후에 요거 안보실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경찰에 이첩된 것은 그 이첩된 이후에는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대통령께 보고했습니까? 특별히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수사 사법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임종덕 차장이 그것도 휴가에서 돌아오면서 파악을 했고 제가 임 차장보다 조금 전에 파악을 했었던 거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시간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임 차장 전에 뭐 파악을 했으면 아마 국방비서관한테 들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국방비서관은 그때 누가 글쎄 뭐 이첩 같은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는 봤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실장님은 비서관한테 보고받았던데 언론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사안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국방부로부터 언제 뭐 이첩을 받았거나 이런 류의 보고를 갖다가 디테일하게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고 대통령의 관심사항이고 오늘 운영위가 지금 몇 개월 만에 열려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왔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장도 한측 주장과 한측 주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들께서는 대다수 많은 분들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대로 했다.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대로 못 밝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정감사가 특검으로 가서 국민들의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